다 노치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을 시작으로 LG, 화웨이, 샤오미. 안녕하세요. IT를 쉽게 알려드리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내년 초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S1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갤럭시 S10이 한 2월 정도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S8, 갤럭시 S9이 넘으면서 디자인 변화가 그리고 또 성능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또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이 유일하게 또 노치를 적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많은 그런 디자인 그리고 하드웨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목해 봐야 할 기술의 관전 포인트를 제가 짚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다 노치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폰을 시작으로 LG, 화웨이, 샤오미, 그리고 구글의 픽셀까지도 다 노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면에 카메라를 둬야 하고 또 화면은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기술적인 이제 한계를 보인 부분인데요. 삼성은 유일하게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이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4가지 디스플레이를 제시했잖아요. 그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인피니티 U, 인피니티 V, 인피니티 O, 그리고 뉴 인피니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체 풀 화면을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치 영역이 아닌 최소화하면서 가겠다라는 디스플레이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갤럭시 S10에 예상되는 이제 디스플레이는 이제 인피니티 O라고 해서 점이 하나 찍히는 거죠. 카메라 영역만 구멍을 동그랗게 뚫어서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전체 다 디스플레이로 채우겠다는 그런 기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포인트예요. 왜냐면 애플이 이렇게 노치 영역에 대한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이 애플의 기술의 끝도 결국에는 풀 화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애플도 노치 영역을 남겨놨듯이 애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최소화하면서 화면을 꽉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삼성은 이제 선택한 것이 이제 구멍을 뚫겠다. 아니면은 위에 U자로 살짝 카메라 부분만 남겨둘 것인가. 근데 어떤 게 채택될지는 모르는데 예상되는 그림이 O자형입니다. 근데 이게 또 화웨이가 선방을 또 친다고 사전에 또 공개를 했어요. 화웨이가 노바4에서 그 인피니티 5 그 카메라를 적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요즘 중국 업체들이 삼성이 하려는 걸 미리 다 선방을 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국의 기술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하지만 또 중국과 또 삼성이 틀린 점은 삼성은 또 기술의 완성도를 또 높여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또 선택 비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 노치 영역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중국은 막 슬라이드 방식으로 카메라를 꺼내는 방식도 제시했고요. 카메라가 턴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를 가진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긴 해요. 왜냐면은 화웨이가 얼마 전 아너 매직2라는 곳을 보면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카메라가 탁 나와요. 그리고 비보에서도 선보였고. 그런데 이게 기술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방수가 기본이 됐잖아요. 중국은 아직 방수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이 없나 봐요. 근데 이미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 우리 또 LG 폰을 보면은 다 방수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 슬라이드 방식으로 하면은 화면은 풀 화면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방수에 대한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떨어뜨렸을 때 내구성이 정말 최악입니다. 왜냐면 이 슬라이드 방식은 충격을 받으면은 이 트레이가 금방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런 방식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듯 싶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 구멍을 뚫는 그런 기술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이 또 최근에 바뀐 전략 중에 하나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먼저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갤럭시 A 시리즈에 살짝 되게 도전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피니티 5도 삼성의 이제 보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A 시리즈에 먼저 사전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면 갤럭시 S10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술 관전 포인트 두 번째, 이제 삼성이 엣지를 과연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도 또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또 플랫한 화면이 다시 또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의 엣지 영역도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플랫한 화면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에서 주목해 봐야 할 또 기술 포인트는 이 하단의 베젤을 정말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베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폰들의 거의 다 대부분이 갖고 있는 좀 디자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과연 삼성이 애플처럼 완전히 없애고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주목해 보시면 좋은 그런 기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기술 포인트는 이제 카메라입니다. 최근에 삼성이 갤럭시 A7에 카메라 3개를 탑재했죠. 어떻게 보면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아닌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약간 이제 시도를 해본 건데요. 이번에 LG V40의 이 3가지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는 정말 매력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삼성도 그 3가지 카메라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의 카메라 3개, 이게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해요. 하나는 넓은 광각, 하나는 망원, 하나는 일반. 이게 여행을 갔을 때, 그리고 어떤 피사체에 따라서 다양한 화각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DSLR 쓸 때 렌즈를 교환해서 이렇게 사용했어야 되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이 카메라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주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갤럭시 S10에도 이렇게 3개의 눈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갤럭시 S10에 대한 인기는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5번째 기술 포인트는 하드웨어의 변화입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의 좀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 속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아요. 특히 또 스냅드래곤 845 이후에 이렇다 할 또 이렇게 AP가 안 나오다 보니까, 왜냐면은 지금도 워낙 빠르다는 또 평가가 있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빨라져 봤자 그렇게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갤럭시 S10에서는 엑시노스 새로운 걸 선보였잖아요. 더 그 이상의 빠른 속도를 예고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갤럭시 S10은 조금 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유일하게 덱스를 통한 PC처럼 활용하는 그런 그림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S10에서도 좋아진 하드웨어는 당장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컴퓨터의 대체를 빨리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갤럭시 S10을 기대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삼성이 이제 신기 일전에서 좀 준비하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내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리는 그 MWC 현장에 가는데요. 그 현장에서 제가 갤럭시 S10의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